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어제 했던 거 이어서 진행을 좀 해볼 건데, 어, 뭔가를 만들어 보기 전에 이거 하나만 같이 해볼까요? 자, 어제 해봤던 테스트들은 그냥 지웠는데, 이런 거 한번 해볼 거예요.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 줄 거고, 이 생성자 안쪽에서, 이 CNT라는 변수를 초기화해 줄 겁니다. 이거는 당연히 디스가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건 어제 보여드렸었죠? 자, 그리고 이 CNT를 활용해서 이런 작업을 한번 해볼 거예요. 지금 그러면 USR의 홈의 메인이라고 요청 URL을 보냈을 때 여기에 뭐가 나올까요? 아이고. 여기에 USR의 홈의 메인 이렇게 요청을 보낸다라고 하면 서버가 안 켜져 있으니까 얘를 켜주고 얘를 보내면 뭐가 나올까요? 자, 0 나와요. 그럼 이 요청을 또 보내면 네, 1 나오겠죠. 새로 고침할 때마다 1씩 증가되는 코드를 작성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왜냐면 이 녀석이 후위 연산자이기 때문에 초기에 0인 값으로 리턴을 완료하고 그리고 나서 1 증가를 시키겠죠. 그래서 처음에 0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녀석을 전위 연산자로 사용을 했다면 서버 리로드가 되면은 얘는 다시 초기화가 되니까 처음 0 상태로 돌아간 건데, 이러면 1부터 나오겠죠. 0부터 나올 거냐 1부터 나올 거냐라는 차이가 있는 건데, 지금 중요한 건 사실 이게 아니에요. 우리 전위 연산자, 후위 연산자는 이미 자바 공부하실 때 다 스텝을 뗐던 거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코드를 보고 뭔가 이상함을 느끼는 게 없을까요? 지금 이러한 실행 결과를 우리가 눈으로 봤는데 이걸 보고서 뭔가 이상함을 느끼셔야 돼요. 그 이상함이 뭘지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지셔야 되는 건 뭐냐면 얘입니다. 얘. 이거 뭐예요? 생성자죠. 자, 생성자가 실행되는 시점은 언제예요? 클래스가 생길 때 그거는 스태틱 빌드가 스태틱 블럭이 처음 클래스가 만들어짐과 동시에 프로그램이 실행됨과 동시에 이제 메모리를 할당받아서 만들어지는 거고, 일반적인 이런 생성자는요 이 클래스를 사용해서 해당 클래스를 사용해서 우리가 객체를 만들 때 생성자가 실행되는 거예요. 우리가 배웠던 개념을 잠깐 돌아가서 고민을 해보면 생성자라고 하는 녀석은 객체를 만들 당시에 한번 호출된다라고 했었어요. 지금 이 녀석은 인자 같은 거 받지 않고 있으니까 기본 생성자인데, 기본 생성자가 됐든 인자를 받는 다른 뭐 매개변수가 있는 생성자가 됐든 어쨌든 간에 객체를 만들지 않으면 얘는 이 생성자라는 녀석은 실행될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유저 홈 컨트롤러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만든 적이 있나요? 없죠. 우리가 new 유저 홈 컨트롤러 한 적 없잖아요. 우리 애초에 이 프로젝트 만들고 나서 파일이라고 우리가 직접 만든 게 이거 하나예요. 이 녀석 안에서 뭐 자기 스스로 객체를 만들지도 않았고요. 근데 지금 이 CNT라는 애가 정상적으로 초기화가 된 겁니다. 물론 전역 변수기 때문에 얘가 생성자를 통해서 초기화가 안 됐다라고 해도 어차피 0을 가지고 시작할 거예요. 근데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바꿔놔 볼게요. 그럼 CNT라는 녀석이 만약에 이 생성자가 한 번도 실행된 적이 없어서 이 1이라는 값으로 초기화가 안 됐었다면 다른 결과가 나오겠죠. 자, 리로드가 됐으니까 완전 초기 상태로 돌아간 거고, 생성자를 통해서 이 CNT가 초기화가 됐다면 1부터 나올 거예요. 어때요? 1부터 나오죠. 원래 후위 연산자였기 때문에 0부터 나왔던 애인데 1부터 나와요. 그렇다라는 건 이 생성자가 정상적으로 이 CNT라는 변수에
값을 초기화를 진행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라는 건 얘가 실행이 됐다라는 거고요. 생성자가. 우리는 객체를 만든 적도 없는데. 자, 이 역할 누가 했을까요? 스프링이 한 겁니다. 뭐 때문에? 이 어노테이션 때문에. 제가 이 어노테이션을 달면 이제 이 프로젝트 내에서 이 어노테이션이 달려있는 이 유저 홈 컨트롤러라는 녀석은 클래스 이름이 컨트롤러라서가 아니라 이 어노테이션이 달려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얘는 컨트롤러로 쓸 거야 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린 거라고 했죠. 어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 녀석을 달아줌으로써 스프링이 관리할 수 있는 클래스가 된 거예요. 어떤 걸로? 스프링이 관리할 수 있는 빈 클래스가 된 겁니다. 제가 어제 말했던 빈 객체. 우린 스프링 부트를 사용하니까 이런 별도의 설정 같은 거, 세팅 같은 거 하지 않아도 이렇게 어노테이션을 다는 것만으로도 이 녀석을 스프링이 관리할 수 있는 객체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거고요. 얘가 우리가 직접 객체, new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객체를 만들지 않았음에도 이 생성자가 호출돼서 객체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볼 수 있듯이 스프링이 이 어노테이션을 보고서 얘 컨트롤러네? 그럼 내가 컨트롤러로 써야 되네? 그럼 객체화를 시켜야겠네? 하고 스스로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성자가 호출이 된 겁니다. 원래는 우리가 클래스의 생성자를 만들어 놨다라고 해도 객체를 만든 적이 없으면 그 생성자는 일을 하지 않아요. 옛날에 배웠던 개념 잘 생각을 해보시면 그럴 텐데 스프링 부트, 의존성 주입이라는 개념과 제어의 역전이라고 하는 개념, 어제 설명드렸던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상황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이 컨트롤러라는 어노테이션을 사용해서 스프링이 제공해주는 엄청난 편의성을 벌써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자, 이거는 그냥 상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했던 거니까 다시 이걸 돌아가서 오늘은 좀 다른 걸 해볼 거예요. 기능을 제대로 만들어 볼 건데 완전체로 만든다기보다는 일시적인 기능을 좀 만들어 볼 겁니다.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usr article controller라고 하는 녀석 파일을 하나 만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요청 URL 맵핑 주소가 들어왔을 때, 요청이 넘어왔을 때 자, 이러한 값들을 가지고 있는 게시물 객체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타이틀과 바디는 파라미터로 처리해 주시고, 파라미터로 처리한다는 얘기는 이 뒤에 쿼리 스트링을 쓰란 얘기겠죠? 요청해서 파라미터를 받아와야 되니까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걸로 처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articles라는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서 add 해주세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웹상에다가 우리가 게시물 작성하는 기능을 만드는 건데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 때 했던 거랑 유사한 로직으로 구현하시면 돼요. 왜냐면 지금 DB 연결 아직 안 했으니까. 그래서 아티클스라고 하는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생각하면서 복합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여기다가 갑자기 만들려고 하면 되게 어려울 것 같죠? 근데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로직이나 이 기능을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이미 다 배웠어요. 필요한 요소들은. 그러니까 그냥 배운 대로만 진행을 하셔도 이 기능은 뚝딱 만들어낼 수 있어요. 고민해봐야 되는 포인트들은 분명히 있지만 다 배운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하나 해줄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요청이 들어오면 add했던 아니다, add했던 이런 말은 빼고 articles를 화면에 보여주죠. 그리고 이것도 하나 해볼까요? add까지 하고 아이고. 자, 방금 작성된 게시물을 화면에 보여주기까지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요청 받을 수 있는 메서드가 두 개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우리 이제 요청 하나당 하나의 서블릿이 필요했던 상황은 벗어났으니까 컨트롤러라고 하는 클래스 하나 만들어 놓고 이 안에 메서드로서 이 요청 받아들일 수 있는 메서드 각각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파일 하나 만드시고 이 안에 이 두 가지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한번 구현을 해보세요. 시간을 드릴 겁니다. 자, 이제 같이 한번 해볼 거고요. 앞에 화면 보세요. 아직 못한 거는 수업 끝나고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영상 돌려보면서 제가 이거 띄워드리고 멈추는 시점 거기서 똑같이 멈춘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보시면 되니까 지금은 설명을 들어주세요. 자, 일단 우리가 컨트롤러 하나를 새로 만들어야 되니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죠. 이름은 USR Article Controller라고 지어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 녀석은 컨트롤러 USR Article Controller라고 이름을 지었으니까 컨트롤러 역할을 할 수 있나요? 아직 못하죠? 왜냐면 얘가 컨트롤러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건 어노테이션이 있었을 때 얘기였으니까. 그리고 이 어노테이션 없으면 요 안에 생성자를 뭔가 만들어도요 생성자 실행 안 해줍니다. 객체를 만든 적이 없으니까. 어노테이션을 실제로 달아줘야 된다. 컨트롤러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달아주고요. 이제 우리가 이 스프링부트 프로젝트를 넘어오고 나서부터는 컨트롤러로 뭔가 클래스를 만들었다? 그러면 컨트롤러라는 어노테이션을 무조건 달고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안 달 거면 컨트롤러로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럴 거면 이름을 컨트롤러로 지을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끔 어노테이션 적절하게 잘 써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자, 이 녀석한테 제가 USR 홈 컨트롤러에 있는 이 녀석 하나 복사해서 가져올게요. 이거를 가져와서 여기다가 경로 바꿔주겠습니다. 아티클에 do write URL 매핑 주소 제가 적어 드렸죠? 이게 이 리퀘스트 매핑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였으니까 여기까지는 별 무리 없이 다들 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메서드 이름은 이거 쇼메인 그냥 둬도 될까요? 자,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 요청 주소가 똑같은 상태로 만약에 USR 홈 메인 이 상태로 서버를 리로드가 되려고 하면 얘 벌써 에러예요. 이건 어제도 우리가 봤죠. 근데 어제는 같은 파일에서 봤던 건데 이번엔 다른 파일인데도 불구하고 안 되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서블릿도 다른 파일이었는데 안 됐잖아요. 요청은 절대로 겹치면 안 된다. 요청을 지금 바꿨어요. 주소 매핑을. 자, 그럼 이 녀석은 이 쇼메인이라는 메서드 이름은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어요. 근데 서버 일단 리로드 될 때는 문제가 없었죠. 이거 가능할까요? 어떨 것 같아요? 얘는 가능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개념이에요. 이거 그냥 메서드라 그랬잖아요. 어노테이션이 달려서 이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녀석은 맞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그냥 메서드이기 때문에 메서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다 똑같이 가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서로 다른 클래스에서 동일한 이름의 메서드? 전혀 상관없죠? 자, 실제로 이거 한번 테스트를 먼저 해보고 갈까요? 여기다가 아티클에 do write라고 우리가 입력을 한다면 안녕하세요 2가 나오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메서드 이름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단 상관이 없는 건 맞는데요. 우리가 웬만하면 이 요청을 받아들이는 부분과 메서드 이름을 비슷하게 가는 게 좋아요. 왜 그러겠어요? 내가 안 헷갈리려고. 본인이 개발하는 나 자신이 덜 헷갈리려고. 그래서 이름을 웬만하면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안 그래도 돼요. 실제로 여러분 생각해보면 관공서 사이트 같은 거 봤을 때 여기에 점2 많이 붙어 있었잖아요. 이거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자, 이 점2 이거랑 이름 똑같이 메서드 이름 하려면 이 점2가 여기 붙어야 되는데 자바에서 메서드명 지을 때 점 쓸 수 있어요? 이거 안 돼요. 무조건 똑같아야 되는 건 당연히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지만 이걸 똑같이 하는 거는 그냥 본인이 내가 개발하는 개발자 입장으로서 본인이 덜 헷갈리려고 이렇게 보통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바꿔도 상관은 없다. 자, 그러면 일단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녀석은 만들었는데 ID 타이틀 바디로 이루어진 게시물 객체를 이 기능 안에서 만들어야 된대요.
그리고 타이틀이랑 바디는 파라미터로 처리하라고 했으니까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쿼리 스트링 세팅을 하라는 얘기였겠죠? 이렇게. 이러면 이제 타이틀이랑 바디를 쿼리 스트링에 세팅을 해서 파라미터로 넘긴 거예요. 어디에 담아서? 요청에 담아서. 그쵸?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우리가 그 전에 JSP 아티클 매니저에서 사용했던 서블릿의 개념과는 얘가 좀 다르죠. 뭐가 다르냐? 서블릿에서는 두 get이라고 하는 메서드 혹은 두 post라고 하는 메서드가 애초에 리퀘스트, 리스폰스 두 개를 매개변수로 받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 게 있나요? 없죠. 이게 지금 파라미터로 뭐 받아요? doWrite라는 메서드? 안 받죠. 그렇죠? 이 안에서 리퀘스트를 쓰는 방법 당연히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은 이 녀석이 받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JSP 아티클 매니저에서 썼던 방식은 못 써요. 근데 보세요. 제가 지금 타이틀과 바디는 파라미터로 처리해주세요 라고 한 이 문구가 사실상 여러분들한테 그냥 정답을 드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요청을 이렇게 세팅해서 보내잖아요. 이 요청 주소가 여기까지가 이 메서드로 빨려 들어오는 거고 이렇게 매핑으로. 그럼 이 메서드가 일을 한다라 그랬죠. 자, 쿼리 스트링을 통해 파라미터를 세팅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청 URL 매핑 때문에 결국 실행되는 건 누구예요? 해당 메서드죠. 쿼리 스트링으로 파라미터 세팅했는데 메서드가 실행된대요. 메서드가 파라미터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메서드잖아요. 우리 메서드한테 매개변수가 파라미터랑 같은 말이니까 여기다가 파라미터 세팅을 하면 얘는 요청에 있는 걸 그냥 받는다라는 겁니다. 아까 성우님께서 쓰신 것처럼 리퀘스트 파람이라고 하는 어노테이션 이런 걸 써도 돼요. 이런 건데 이렇게 생긴 앤데 이러고 나서 여기서 받아도 됩니다. 이렇게 받아도 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럴 필요도 없어요. 왜? 이거는 그냥 이러면 받아지거든요. 우리가 여기다가 입력한 이 타이틀 문자로 처리할 거니까 스트링으로 받는 거고요. 바디 문자로 처리할 거니까 스트링으로 받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이거 두 개 만들어 두면요. 쓸 수 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바로. 그냥 간단하게 화면에만 띄워보려고 이렇게 어거지를 부리면서 좀 해봤는데 제가 바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doWrite 뒤에다가 타이틀 ASD 그 다음에 앰퍼센트의 바디 그리고 QWE 넣으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띄어쓰기가 다 인식되진 않네요. 한 칸만 해야겠네요. 어때요? 그냥 나온다라는 거죠. 훨씬 편해지지 않았어요? request.get 파라미터를 통해서 쿼리 스트링에 있는 파라미터 세팅된 걸 꺼내오는 작업 필요 없고요. 그 꺼내왔을 때 우리가 타입 맞게 쓰려면 형변환해야 되죠. 지금 형변환 필요해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다가 뭐 id라는 값도 넘겼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id를 만약에 정수로 쓰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int로 받으면 돼요. 그럼 얘는 그 int id에 꽂힐 거고요. 그 꽂힌 대로 우리가 int로 받았으니까 그냥 int로 쓸 수 있어요. 편하지 않나요? 훨씬 간편해지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보여드린 적은 없지만 파라미터로 처리해야 된다라고 했던 이 내용과 지금 우리가 실행되는 녀석이 결국에는 메서드였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셨으면 쓰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아직 경험이 없고 구조적인 걸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해보다 보니 이제 좀 어려웠을 부분이긴 해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긴 하지만 자, 그리고 이 파라미터로 받을 때 주의할 사항들도 좀 있는데 이거는 일단 기능을 조금 더 만들어 보다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녀석 파라미터로 받는 것까지 지금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이 타이틀과 바디라는 녀석을 사용해서 그리고 id라는 녀석도 필요한데 얘는 우리가 이 파라미터를 안 받죠? 그렇다라는 건 우리가 해왔던 걸 생각해보면 자동 증가될 수 있는 번호 뭔가가 필요하다는 얘기일 거고 그런 처리도 해줘야겠죠?
그리고 나서 articles라는 리스트에 add 하는 것까지, 그리고 지금 작성한 게시물 화면에 보여주는 것까지, 그리고 객체를 만들어야 되니까 article도 만들어 줍시다. 클래스 분리하는 거는 이미 많이 해봤으니 바로 적용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여기를 vo로 이름을 지어주고 article 클래스 하나 만들어 주고요. 자, 이 녀석한테 int id 그리고 string title, string body 변수 3개 필요하니까 당연히 만들어 줘야 될 거고, 우리 이제 럼복이라는 걸 쓰기로 했으니 여기다가 데이터라고 해야 이 녀석들이 정상적으로 getter setter를 가지겠죠? 이렇게 getter setter를 가지게 할 거면 접근 제어자를 비워놓을 필요가 없어요. private 얘네를 프라이빗으로 만들고 getter setter를 만들어서 갖다 쓰는 게 캡슐화라고 했잖아요. 정보 은닉에 의미를 두고 있는 캡슐화.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우리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 때 계속했던 거 생성자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생성자는 퍼블릭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이거 퍼블릭 없으면 바깥에서 아티클 객체 못 만듭니다. 생성자를 바깥에서 호출할 거면 퍼블릭이 붙어야 돼요. 없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티클 생성자 하나 만들어서, 자, 여기다가 this id는 id, 그리고 this title은 타이틀, 그리고 this body는 body. 근데 여기가 인자가 다 필요하겠죠. int id, string 타이틀, string body. 이렇게 만들어 줘야 우리가 원래 했던 대로 얘를 처리할 수 있을 건데, 자, 지금 퍼블릭 없는 상태로 생성자가 만들어져 있고요. 이 아티클 객체를 여기서 만약에 만든다. 여기서 뭐 id라고 하는 값을 일단 변수를 안 만들어 놨으니까 1로 처리하고 타이틀이랑 body 넣으려고 한다. 이거 임포트 해주고, 자, 다 했는데 생성자에서 뭐라 해요? 왜? 이거 퍼블릭 아니면 안 보이니까. 그죠? not visible 떴잖아요? 이 생성자는 보이지가 않아. 보이지가 않는데 이걸 어떻게 써? 그러니까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요. 그러니까 패키지를 분리한 상태에서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해당 클래스로 객체화를 진행하려고 할 때 생성자를 통해서 객체를 만드니까, 우리가 직접 객체를 만들 거면 이 생성자의 퍼블릭이 없으면 안 돼요. 이건 접근 제어자 할 때 했던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보시면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럼 이 코드에서 이제 뭐라고 안 하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제시물 객체를 만들 수 있다. 근데 이 녀석 우리가 이렇게 하나씩 고정해서 넣을 거 아니니까 얘도 자동 처리를 위해 변수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다가 뭐 이런 변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id. 그리고 얘한테 뭐 처음에 1이라는 값을 초기화해 놓고 뭐 이 id를 뭐 증가시켜 가면서 만약에 썼다. 자, 의미 있어요? 왜 없어요? 이거 지역 변수잖아요. 그럼 이 요청 들어오면 이 메서드가 일을 할 거예요. 일 끝나면 지역 변수 어디 가요? 하늘 날아가는 거죠. 그럼 의미 없잖아요. 이거 다 해봤던 겁니다. 우리가 했던 메서드랑 동일한 개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때 어떻게 처리했죠? 전역 변수로 뺐죠. 여기다가 last article id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변수 만들어 놓고 이런 거 가지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변수도 굳이 바깥에 다른 클래스에서 불러낼 필요가 없는 애니까 프라이빗 달아주고요. 이제 접근 제어자를 적절하게 활용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 만드는 김에 얘도 바로 할까요? 어차피 리스트 하나 만들어야 돼요. 이 리스트도 당연히 전역 공간에 있어야 될 거잖아요. 왜냐면 전역 공간에 없이 여기다가 만들어 놓으면 여기다가 열심히 애들을 해봤자 어차피 이 요청 또 들어오면 메서드 다시 실행할 때 새로 만들 거니까 의미 하나도 없죠. 전역 변수로 만들어야 된다. 리스트 여기 들어갈 내용은 당연히 게시물들이니까 아티클 바로 달아줄게요. 이름은 아티클스. 다 해봤던 거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리고 이 녀석들 우리가 변수를 만들면서 이 자리에 그냥 바로 초기화를 해도 되긴 하지만 그렇게 안 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썼던 방식이 생성자를 가지고 했었죠. 얘 왜 홈 컨트롤러죠? 자, 여기서 사용된 이 생성자는 퍼블릭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여기서는 없어도 되긴 해요. 근데
없어도 되긴 하는데 달아줍시다. 사실 큰 상관은 없긴 하지만 얘는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제 달아주기로 했으니까. 자, 그리고 이 녀석을 사용해서 this.last article id 얘를 0으로 초기화. 그 다음에 this.articles 얘는 어레이 리스트 하나 만들어서 연결해야죠. 이렇게 네 번째 반복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물론 JSP 때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했지만 이 흐름 자체는 네 번째 반복 중이다. 자, 그럼 이제 이 녀석을 활용해서 우리가 id 값을 쓸 수가 있겠네요. 어떻게? 게시물을 저장하기 전에 1을 증가시켜주면 되겠죠. 진짜 그냥 최대한 간단하게 써보자면 이러고 이 자리에 이 변수를 사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디스도 이거 처음 들어가는 중이니까 웬만하면 생각하지 말고. 근데 디스는 금방금방 다 빠질 거예요. 왜냐면 이제 슬슬 빼도 돼요.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거 디스 없다고 해도 이 변수가 누구 가리키는지 이제 대충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헷갈리지 않게. 그럼 사실 이 디스는 뭐 구지구대로 다 쓰는 게 그렇게 좋진 않아요. 너무 지저분해 보여가지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뺄 겁니다, 아마. 습관처럼. 근데 그냥 디스가 있든 없든 생략이 됐든 안 됐든 이제는 그냥 이해를 해주세요. 여기는 그냥 빼죠. 이렇게 가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디스 쓸 수 있는 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얘도 그냥 클래스니까 당연히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럼 아티클 객체 만들었고요. 우리가 지금 방금 작성한 게시물 결과적으로 돌려주기로 했으니까 아티클 리턴 시킬 건데 왜 뭐라고 해요 이거? 지금 이 메서드 리턴 타임 뭐예요? 스트링이죠. 근데 우리 이거는 아티클 객체잖아요. 그럼 리턴 타임 맞춰줘야죠. 그래야 이걸 리턴할 수 있을 거니까. 자, 그리고 이제 리스트에 추가하는 작업만 해주면 되겠네요. 이거 하나만. 이거 뭐 하면 돼요? 디스점 아티클스 불러다가 여기다가 add 지금 작성한 아티클 추가하겠다. 이러면 끝난 겁니다. 자, 근데 이러면 기능은 끝났어요. 실질적으로 기능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거고요. 서버 리로드 됐으니까 어차피 이거 또 날리면은 이제 아예 초기화된 상태에서 시작을 할 건데 어때요? 잘 나오죠? 만약에 한 번 더 썼다. 내용이랑 제목 살짝 바꿔서 한 번 더 썼다. 그럼 2번 글 잘 나오죠? 그럼 기능적으로는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두어 라이트는 끝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 게 있어요. 자, 이거. 우리가 직접 만든 생성자죠. 이 생성자 안 만들 거예요. 왜냐면 이것도 롬복에 있어요. all argus constructor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이 있습니다. 얘는 무슨 역할을 하냐? 이 아티클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변수를 아규먼트, 인자로 받아올 생성자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제가 이걸 쓰기 전에 코드에 적혀 있던 이 작업을 우리가 직접 타이핑할 필요가 없이요. 여기다가 이 어노테이션을 달면 얘만 달아주면 얘는 없어도 있는 취급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기능을 하는. 근데 물론 그런 건 있어요. 만약에 이 생성자 안에서 바깥 외부에서 가져온 값으로 이 변수들의 값을 세팅하는 거 말고 다른 일을 더 할 거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는 못해요. 왜냐면 얘는 딱 이것만 해주거든요. 자, 아웃라인을 켜서 또 보여드릴게요. 여기에는 물론 이 메서드가 가지고 있는 세부적인 기능은 안 나오겠지만 자, 이 녀석을 빼고 이 or argus 얘를 임포트를 해주면 자, 지금 여기 보세요. 이거 아티클이라고 하는 생성자인데 이 C가 붙어있으니까 컨스트럭터죠. 생성자인데 int string 매개변수로 받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랑 똑같죠. 이겁니다. 그리고 얘는 하나가 더 세트로 오는 게 있어요. 자, no argus constructor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달아줄 거예요. no argus 얘는 뭐겠어요? 인자가 없는 생성자겠죠? 기본 생성자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차피 이거 없어도 기본 생성자가 데이터라는 이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걸 확인을 했었으니까 이거 없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얘를 쓸 거면 얘도 같이 써야 돼요.
안 그러면은 특정 순간에 우리가 뭔가를 사용하려고 할 때 안 될 거예요. 에러가 나면서. 그래서 얘네들을 거의 세트로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만큼이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럼 이 VO라고 하는 클래스가 상당히 깔끔하죠? 뭐 게터 세터라고 메서드가 널브러져 있지도 않고요. 저런 생성자를 통해서 뭔가 코드가 더 늘어나지도 않고 우리는 이제 필요한 변수만 만들어주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시간이 좀 오버가 되고 있는데 요거까지만 말씀드리고 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아까 제가 이 파라미터를 받는 상황에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 있다고 했는데 좀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봐도 되겠구나. 자, 지금 타이틀이라고 하는 키로 ASD2라는 값을 세팅해서 보낸 거고 body라는 키로 QWE라는 값을 세팅해서 보낸 거죠. 쿼리 스트링으로. 그리고 지금 받아오는 파라미터 이름에 제가 타이틀과 body를 썼어요. 이 이름과 이 이름의 연관성은 어떨까요? 자, 우리가 배웠던 개념을 조금 생각해보면 이 이름이 무조건 매칭되어 들어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이 이거 순서대로 들어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두 번째예요. 왜냐면 인자랑 파라미터의 세팅 그런 개념처럼 느껴지는 거니까. 메소드에서의 매개 변수는 우리가 인자를 넣은 순서대로 무조건 들어오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인자로 넘길 때 넘겨주는 변수 이름이 테스트인데 받는 매개 변수 이름이 테스트가 아니어도 그냥 그 순서대로 무조건 받아오는 그런 것들을 자바 공부하셨을 때 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럼 얘는 이름 보고 올까요? 순서 보고 올까요? 얘는 무조건 이름 보고 와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 건데 얘를 옮길 겁니다. 이렇게. 만약에 순서 보고 오는 거였다면 지금 어차피 서버는 리로드가 됐을 것 같으니까 1번 글이 작성되면서 타이틀에 QWE가 들어가야 되고 바디에 ASD가 들어가야 돼요. 순서를 보고 온 거라면. 근데 이름을 보고 온 거라면 이 순서랑 상관없이 타이틀이 ASD, 바디가 QWE가 나오겠죠. 어때요? ASD, 타이틀이죠? 이거는 무조건 이름 보고 옵니다. 이름 보고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얘가 이렇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이 변수 이름에 받아들이는 매개 변수 이 이름에 알파벳 E 하나를 뺐어요. 마지막에. 근데 저는 넘겨주는 쿼리 스트링에는 타이틀로 적어놨습니다. 이대로 또 보낼 거예요. 어차피 서버 리로드 또 됐으니까 또 1번 글 쓸 건데 보내면 타이틀이 어떤 값이 나올까요? 자, JSP 때는 리퀘스트에서 이름 부분, 그 키 부분 잘못 세팅해서 가져오면 데이터가 뭐가 나왔죠? 이름 세팅이 아예 잘못되면 널이 나왔어요. 얘도 널이 나와요. 왜냐면 이러한 타이틀이라는 값으로 넘겼는데 타이틀이라는 애는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럼 이 매개 변수는 타입이 스트링이죠. 기본값 초기화돼야죠. 데이터 들어온 게 없잖아요. 그래서 널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는 타이틀이라고 잘 썼는데 여기서 타이틀 부분에 마지막 이 알파벳 2를 뺐어요. 이렇게 보내면 어떨까요? 이것도 똑같이 널입니다. 여기 알파벳 2가 빠져있는 상태. 왜냐면 넘긴 키는 TITL인데 여기서는 타이틀로 받으니까 얘는 어차피 데이터를 못 받은 거니까 결과적으로 널이 나온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타이틀을 아예 빼요. 쿼리 스트링에 바디만 세팅을 해요. 이러면 지금 서버 리로드가 안 돼서 바디 값이 안 변하면 티가 잘 안 날 거니까 이렇게 바꿔서 보여드리는 건데 이러면 이래도 널이에요. 안 보내줬으니까. 그러면 이거는요, 마지막 하나. 이름은 똑바로 썼어요. 이러고 보내요.
널일까요? 얘는 공백이죠. 이거 JSP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상황 이해가 되실까요? 그때 했던 그 리퀘스트에서 개 파라미터를 꺼냈던 그 상황과 지금 이렇게 파라미터를 주고받는 이 상황은 100%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문법만 살짝 다르게 사용을 한 것 뿐이지. 이해되실까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적어주는 이 파라미터의 이름, 키 부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걸 받아낼 때 이 이름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오버가 된 김에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거 너무 간단한 거라서. 자, 리스트 요청 만들고요. 여기를 show list라고 지어줄게요. 그리고 얘는 그냥 아티클을 보여줄 게 아니라 리스트 보여줄 거니까. 그리고 얘는 파라미터 딱히 필요 없고요. 이런 거 필요 없고요. 결국 뭐 보여줘야 돼요? 화면에? 아티클스. 이렇게. 그러면 얘가 지금 이거 끝난 겁니다. 이거 한 거예요. 자, 지금 당연히 처음에 아티클 리스트라고 요청을 보내면 아무것도 없겠죠, 게시글이? 근데 어제 봤던 거랑 좀 다르죠? 어제 우리가 객체 찍어봤고 이런 거 찍어볼 때는 중괄호로 다 나왔는데 리스트 찍으니까 뭐가 나와요? 대괄호가 나와요. 자, 리스트는 화면에 그냥 그려질 때 대괄호, 객체, 넷, 뭐 이런 애들 다 중괄호.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기본 자료형 타입에서 쓰는 것처럼 이런 그냥 특수한 값들, 일정한 그 값들은 그 값으로 나오는 거고. 그리고 좀 3조형 타입이지만 조금 노네임, 스트링, 그건 그냥 문자로 나오는 거고.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다가 두 라이트를 통해서 게시글을 작성한다. 그냥 이걸로 쓰겠습니다. 하나 쓰고 바꿔서 하나 더 쓰고 두 개 썼어요. 그 다음 리스트를 본다고 하면 해당 게시글이 나온다. 지금 방금 새 창으로 열린 거는 제가 실수로 Shift 엔터를 눌러가지고 요청을 보낼 때 Shift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탭이 하나가 새로 열려요. 창이. 여기로 볼게요. 리스트. 이렇게 두 개의 객체가 나온다. 어렵나요? 우리가 안 배운 게 없죠. 웹 개발에서는 기본 자바에 대한 내용을 다루진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자바를 배우고 오셨으니까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수는 있을 텐데 사실상 다 해본 겁니다. 다. 어제 했던 것까지 포함하면. 이렇게 해서 기능을 간단하게 두 개를 만들어 본 거예요. 벌써 지금 게시물 작성 기능이랑 게시물 목록 기능 두 개 만든 거예요. 자, 일단 여기서 쉬는 시간을 한번 가지겠습니다.